2023년 4월 18일 오후 6시 26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등기입니다. 네, 18일자, 시황을 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매일같이 하루 끝나면 뭐가 급등을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여러분들한테도 좀 공유를 해드리면 좀 좋을 것 같은 내용들이라, 어, 좀 괜찮은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이 영상들이.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 매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뭐 차트나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셔서 종목들을 선정을 하시겠지만, 결국에는 뭐 제가 이슈를 다루는 유튜버라서 하는 것보단 종목이 상승을 하려고 하면 결국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크게 상승을 시키는 가장 큰 요인은 역시나 이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조그만한 지금부터라도 데이터들을 많이 쌓으신다면 적어도 나중에 이게 결국에는 이 이슈라는 거는 순환매를 돌기 때문에 나왔던 것들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약간 이런 식이에요. 지금까지 해봤을 때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분명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좀 간단하게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음승체를 씁니다. 저는 약간 이제 저는 약간 처음 하는 거니까 약간 설명을 하면 약간 저랑 대화를 하거든요. 제 자신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랑 약간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라고 이제 타자가 이렇게 써졌다는 거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자는 나무집니다. 자, 일단은 제가 4월 18일자고요. 일단 코스피하고 개인 투자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들하고 외국인 투자들이 매수세가 강했습니다. 대형주들을 외국인 투자들이 거의 매수를 했다고 보면은 좋겠죠. 기본적으로 시총이 높은 종목들이 코스피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자, 코스닥 개인 투자들만 좀 강했습니다. 즉, 테마성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장중에 있었던 이슈들을 토대로 해서 그 부분들에 좀 자금이 많이 몰렸다는 것을 대충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간단하게 이런 것들만 하더라도 알 수 있는 부분들이죠. 뭐 아시겠지만 연일 2차 전지가 계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포스코 그룹주들은 매우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포스코 그룹주들은 제가 한 진짜 몇 주 전부터 사실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테마가 계속적인 순환매를 돌면서 포스코 그룹 계열들이 그 안에 있는 계열사들이 그 테마성에 부합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좋은 내용들도 많이 나왔고요. 실적 개선 플러스 또한 이제 시총을 높이겠다는 그런 이슈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자, 이제 종목들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새롭게 나온 리튬주가 있죠. SM백셀. 리튬 앰플 전지의 대규모 시설 투자를 결정을 했고 리튬 T11 전지를 개발한다고 하는 그런 진행 중인 얘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세분화를 본다면 SM백셀 같은 경우는 방산 테마에도 엮일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 리튬 T11 전지는 방산 테마에도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셨을 때, 이 부분들이, 방산 테마에도 나중에 들어가겠구나, 라고 기억을 해둔다고 해놓으신다면, 왜 올랐는지를 아시겠죠. 잠깐 영상이 좀 끊어졌는데요. 일단 좀 잡음이 있어서 영상이 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리튬 관련해서 일단 분류가 됐다는 거, 이화전기가 그렇게 좀 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해두면 좀 좋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새롭게 나온 리튬주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둔다면 나중에 분명히 써먹을 수 있는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적인 리튬주들도 일단 계속적인 상승을 했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뽑히고 있는 게 EV 첨단 소재.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리튬주들이 일단 우리나라 이제 산업부에서 방문한다는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자본에 대한 리튬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리튬은 여러 가지로 계속적으로 엮여져 있고 2차 전지에 필요한 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EV 첨단 소재하고 다이나믹 디자인 이게 이제 두 가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뭐 그 외인 이제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광무 뭐 이런 애들도 있겠지만은
현 시점에서 대장주로 움직이는 애들이 이 두 가지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일단 그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면 좋죠. 그래서 현 시점으로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물론 이제 다른 이슈들도 상승을 했지만 EV가 상을 쳤기 때문에 다이나믹 디자인이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모회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좀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삼성 SDI들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모베이스 전자하고 동국산업, 코인테크 등이 좀 있는데, 일단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좀 언급이 됐었던 관련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좀 보면은 여러 번 모베이스 전자가 주목을 받았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SDI 관련을 했을 때 뭐 신흥 SEC라든지 뭐 그 기타 등등의 그런 3대장 종목들이 있었지만은 모베이스 전자도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제 여기서 상승 이유가 통합 컨트롤러가 생각보다 매우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제네시스 모든 차종에 적용할 만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제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추후에도 SDI의 이슈들과 현대차 이슈가 좀 부각이 된다면 모베이스 전자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국산업, 이것도 이제 며칠 계속 간격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니켈 도금 강판에 대한 생산, 그 다음에 사업 확장에 대한 내용이 있겠고, 공급 문의가 꽤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급 문의가 온다는 거는 그만큼 그 기업에 대한 가지고 있는 희소성이 있다는 얘기로도 생각을 해보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공급 문의가 오는 거죠. 뭔가 여러 업체에서 다 한다고 한다면 그게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으니까 그 정도의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코인테크, 삼성 SDI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LG 엔소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재료성으로서는 부족하죠. 양극재 공급에 따른 상승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는 자회사는 탑 머티리얼이죠. 요것도 이제 요거 하나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삼성 SDI 엔소를 가지고 있고 자회사는 탑 머티리얼이라는 거. 그러니까 요거 하나로도 두 가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양극재 공급에 따른 상승. 그런데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는 재료가 좀 약하다는 거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재 주목이 되고 있는 종목들이죠. 신고가를 갱신 중이고 가장 대표적으로 스틸리온. 포스코가 사실 이제 철강에 대한 가격을 좀 어느 정도를 보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스틸 관련주들이 좀 대거 상승을 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스틸리온이 주목을 못 받았었어요. 근데 수급은 매우 들어왔다는 것들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주목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상승을 좀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았죠. 그리고 포스코 DX, ICT에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엠텍 등. 요거는 뭐 사실 뭐 크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유를 간단하게 하면 여러 가지 사업 부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엠텍 같은 경우는 리튬, 뭐 퓨처엠, 뭐 인터내셔널, 시총이 높아지는 거, 뭐 DX, 전기차 충전,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 테마들 중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애들이 많죠. 그래서 시장이 애매해짐에 따라서 부각이 되는 것도 저는 한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폐배터리, 항상 나오는 테마들 중에서도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좀 약간 2% 부족한 곳에서 간간히 나오는 테마죠. 여기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거는 소니드, 삼성 SDI하고 연관이 있죠. 그 다음에 폐배터리 S사를 인수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인수를 하게 되면은 폐배터리 리사이클을 완성하고 폐배터리 머티리얼즈랑 협업을 통해서 큰 확장을 노릴 수 있음. 반대로 비슷한 측면이 있는 건 성화하이텍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소니드하고 성화하이텍 이 두 가지를 좀 보면은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폐배터리가 순환매가 돌 때 이 관련된 애들을 좀 기억을 해준다면은 분명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말할 필요가 없죠.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뽑히고 있는 종목들의 테마이기 때문에 현 시점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테마고, 종목들은 일단 선바이오가 선발대로 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TSI, 유일에너테크,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KBG. 일단은 딱지 붙은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후발대로 나온 것도 있는데, 일단 선바이오는 조금 신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볼 만한.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좀 약간의 반도체하고도 연관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종목 하나하나가 이유가 필요하겠지만은 사실상 전고체 배터리라는 그 하나의 만으로도 굉장히 큰 테마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종목들을 기억을 해두신다면은 분명히 계속 추적을 한다면 도움이 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 저는 이 전기차 충전하고 전기차 테마,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제외한 이런 충전소 테마들은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특정한 종목을 찾기도 힘들 뿐더러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운적인 요소가 좀 필요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특정한 대장주들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휴맥스 홀딩스하고 포스코 DX를 얘기를 했었었는데, 포스코 DX가 주목을 많이 받았죠. 일단 포스코 계열사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면서 전기차 충전의 이슈를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DX가 상승할 확률이 높았고, 그래서 이제 또다시 대장이 일단 바뀌었습니다. 일단 아모센스가 오늘 좀 상승했습니다. 무선 충전 차폐 시트, 충전기가 상용화 된다는 내용 때문인데, 이게 사실 기타 개인 투자들이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은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쉽지 않아요, 테마가. 그래서 이거는 단타로서만 진입을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좋았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윌링스, 이거는 아시는 분들이 아실 수 있겠지만 20년도, 21년도에 이슈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그때 순환매가 돌면서 부각이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윌링스는 이쪽 계통에 좀 부각이 되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쉽지 않은 테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화장품 테마, 어제 이제 예상을 했던 대로 화장품 주들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왜냐면 좀 재료가 강함과 약함을 따져볼 수가 있어야 되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다음 화장품주는 좀 신선하죠. 왜냐면 그동안 안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중요한 건 얘도 테마가 좀 애매한 게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테마성이 너무 짙어요. 화장품 테마가 좀 상승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리오프닝과 플러스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신규 놀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이제 특히나 중국인들, 그런 사람들이 좀 있을 때는 이제 가능한데,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테마로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주목해볼 만한 화장품주들은 청담 글로벌, 실리콘투, 그 다음에 아이패밀리 SC, 그 다음에 연우, 이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왜 이 네 개를 뽑았냐고 한다면, 사실 이유는 예전에 부각이 됐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토니모리, 뭐, 한국 화장품 제조,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그래도 부각이 됐었던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정보를 기억을 해두신다면 분명적으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혹 나오는 화장품 주제에서 가장 부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화산업과 비츠로시스가 상한가를 갔는데, 이유는 이제 개별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는 개인 투자들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쉽지 않은 테마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화산업은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기대감으로서 상승을 한 거나, 기본적으로 베팅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왜냐면 소외주로 분류가 됐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건 쉬운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비츠로시스, 방산하고 우주 관련으로 좀 붙어 있긴 한데, 이것도 상승한 이유는 유상증자 청약 초과 때문에 상승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개인 투자들이 알기가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은, 제가 얘기를 해보면은 저도 이제 느끼겠지만, 들으시는 분도 알겠지만, 재료의 강함과 약함이 대충 어느 정도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제가 데이터를 드린다면은 저장을 해두신다면 분명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물적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기억을 해두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계속적으로 시간이 된다면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